안녕하세요, 동지학원 중이 여러분. 저번 시간에 했던 나이 덕의 귀뚜라미 시 복습 다 잘 하셨나요? 지금은 매미 소리에 묻혀서 아직 나의 울음이 노래가 되지 않았지만 가을이 되어서 매미가 이제 없는 그런 가을이 되어서 귀뚜라미인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 울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귀뚜라미의 소망. 그게 바로 적혀져 있는 시였죠. 자,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수미상관이라고 하면 처음과 마지막이 같아야 되는데 그런 기법 없죠. 2번에 주로 후각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각, 청각, 촉각, 그다음에 미각, 그다음에 후각, 코로 맞는 후각 아니죠. 귀로 듣는 청각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에 의인화된 화자, 귀뚜라미를 사람처럼 내가 귀뚜라미가 운다 이런 식으로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화된 화자를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속담 없고요. 5번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는 있죠. 여름이나 가을처럼. 그런데 그게 가을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울하고 어둡고 쓸쓸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순위 상관없고 후각 심상 아니고 청각이고요. 속담 없고 계절감은 있지만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자, 이번에 이 시를 감상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은 여름이야. 그래서 내 목소리가 남들에게 들리진 않지만 가을이 되어서 내 목소리가 남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아야 해 라는 1번입니다. 뭐 이번에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 돼 라는 말도 없고요. 가족의 도움 이런 말도 없고요. 뭐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켜야 해 라던가 뭐 스스로를 희생해야 돼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자, 3번에 기역과 니은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은 앞에 12페이지를 보면요. 여기 있네요.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과연 감동을 줄 수가 있을까? 니은은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노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니까 간절한 바람, 소망이죠. 현재 여름이니까 만족하지 않고요. 괴로워하진 않고요. 낙과는 긍정적인데 지금 이제 자신의 앞날을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소망은 있지만 긍정적도 좀 애매하죠. 그다음에 내적 갈등 혼자서 스스로 뭐 싸우거나 속에서 막 그러진 않습니다. 4번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A도 앞에 나 여기 살아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계절은 아니지만 나는 아직 나중을 위해서 살아있다. 지금 여기 숨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처지를 반대로 표현하고 있진 않죠.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미래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짐작하게 하죠. 그래서 2번. 5번에 이 시에서 가와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찾아 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는 어디였노? 울음이죠. 근데 여기서 울음은 귀뚜라미의 울음을 말하는 건데 그 귀뚜라미의 울음과 대조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로 노래죠.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남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울음은 아직 감동을 주기 전이니까. 그래서 일단 시어를 찾았으면은 노래가 되겠고요. 함축적 의미로 쓸 때 명사로 또 끝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의미 있는 소리가 바로 노래의 함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개념편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개념편 12페이지, 13페이지 풀이를 끝냈고요. 이제 실전편으로 10페이지와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갈 겁니다. 자, 귀뚜라미 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1번. 이 시의 특징과 그 효과로 적절한 것은 풍자라는 것은 웃음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건데 그런 풍자 없죠.
그다음에 2번에 대조적 의미의 시어. 자, 이겁니다. 여름, 가을, 매미, 귀뚜라미. 이런 대조적 의미의 시어들을 활용해서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거.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형식은 맞지만 상상의 재미가 아니죠. 그다음에 공간의 이동에 따라 공간의 이동도 없고요. 그다음에 순수한 어린아이를 시의 하자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귀뚜라미를 시의 하자로 설정을 했죠. 자, 이번에 이 시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화자는 내가 지금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를 가을에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감을 보여주는 거죠.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지도 않고요.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고 있지도 않고요. 과거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역사적 상황과는 전혀 또 관계가 없겠죠. 3번.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운율, 리듬감을 형성하려면 반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글자 수를, 동일한 글자 수를 반복을 한다던가 아니면 동일한 글자를 반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비슷한 어절을, 비슷한 구절을 반복을 한다던가 아니면 수미상관처럼 처음과 끝을 갖다가 똑같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운율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동일한 시어를 반복합니다. 어떤 게 있었죠? 울음, 노래 이런 것들이죠.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나요? 네, 뭐뭐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합니다. 처음과 끝에 비슷한 구조를 받치하는 수미상관 없고요. 각행을 4개로 끊어있는 사음보 시조가 아니죠. 그래서 사음보로 끊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4번에 다음은 이 시의 내용을 풀이해서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발표문이다. A, E 중에서 적절하지가 않은 것은 지금은 한여름입니다. 그치? 한여름이죠. 매미가 울고 있으니까. 매미 떼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계절이지요. 매미는 한껏 소리 높여 높은 가시를 흔들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귀뚜라미에게 이 여름은 아직 나의 계절이 아니니까 고난과 인내의 계절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맑은 가을이 땅밑까지 내려오면 귀뚜라미는 가을이 되면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될 것이라 믿으며 마음껏 노래하게 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아름다운 미래는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기에 와 초치고 있네. 그쵸? 지금 열심히 귀뚜라미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초침은 뭡니까? 이 미래는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기에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눌려 희망을 잃고 절망적인 울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귀뚜라미는 절망적, 좌절적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뒤로 넘어가서 5번에 이 시의 제목인 귀뚜라미의 함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귀뚜라미는 시련과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고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여름에는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엔 당당히 자기의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어두운 곳, 콘크리트 벽, 그런 깊은 곳에서 자기의 꿈을 펼칠 날을 기다리는 존재 5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냉혹한 현실은 맞지만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진 않았고요. 게으른 삶에서 게으르지 않죠. 또 인정이 메마른 현실에서 이웃 간의 정 뭐 이런 거 상관없고요. 화려한 도시의 복잡한 삶에 진짜 소박한 시골도 아니죠. 자, 6번에 가에 쓰인 것과 동일한 표현 방법이 사용된 것은 10페이지에 보면 가가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맑은 가을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이지 않는 존재죠. 움직이지 않는 존재인데 어린 풀숲에 위에 내려와 뒤척인답니다. 움직이죠. 선생님 뒤척이고 이런 거 의인법 아니에요. 사람처럼 표현하잖아요. 가을이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 아니에요? 자, 뒤척이는 건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동물들도 짐승들도 다 뒤척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말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의인법이라 하고요. 사람이 아닌데 무생물인데 생물처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활유법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유법이 사용된 것은 목이 긴 메아리. 자, 메아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는 생물이 아니에요. 무생물이에요. 했을 때 산에서 야호 했을 때 되돌아오는 거. 이거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이 길다고 했어요. 근데 이 목은 사람만 목이 있나요? 아니죠. 그럼 길이는 어떻게 하라고? 목이 긴데. 그래서 목이 긴 메아리 하면 사람만 목이 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활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에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처럼이 나왔으니까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인듯 뭐뭐 있냐 다 직유법이고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A는 B다 라는 형식을 표현해서 비유한 것을 우리가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직유법하고 은유법 둘 다 이렇게 그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나와 있지만 원관념, 보조관념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뭐뭐처럼 뭐뭐같이로 연결하면 직유법, 바로 연결하면 은유법이 되겠습니다. 구름에 달 가득 여기도 뭐뭐 드시니까 직유법이 되겠고요. 눈물 같은 이라고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직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활유법은 목이 긴 메아리라는 거. 자, 이런 표현 방법 중학교 2학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고3 때까지 모든 문학 작품에서 쓰일 거니까요. 이런 표현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7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가 않은 것은 자, 기억은 앞에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극복할수록 도와주는 존재? 아니죠.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로 답이 나왔네요. 1번이 답이고요. 2번에 내가 처한 자, 니은은 풀립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인데 내가 처한 어렵고 힘든 환경 맞죠?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달픈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니까 귀뚜루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 나의 울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의 존재, 나의 존재를 좀 알아달라 라는 신호음, 아직까지는 뜻이 없는 그런 신호음에 불과하고요. 리을에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아직 여름이죠? 그 내가 참고 견뎌야 하는 인내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로서 계절적 배경이 여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음에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죠. 나중에 미래가 아니라 의미 없는 그런 소리를 말합니다. 고난도로 갈까요? 자, 1번 BL A와 B에 쓰인 주된 심상이 사용된 식으로 적절한 것은 사실 A와 B를 안 봐도 청각이겠죠. 그래도 이제 보여야 되니까 보면은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귀로 듣는 청각. B에도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전부 다 청각적 심상이죠. 그럼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무슨 심상인지 일단 한 번씩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이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눈은 흰색이죠. 그 붉은 산수열매 붉은 색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시각적 심상이고요. 이런 우리가 색채 대비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겨울에 눈을 시련과 고난을 헤치고 따오신 붉은 산수의 열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시고요.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랍니다. 밀익는 5월이면 보리 냄새랍니다. 둘 다 코로 맞는 후각적 심상이 되겠죠. 3번에 불타는 소리, 물 끊는 소리, 다시 이어지는 어머니의 도마지, 소리가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귀로 듣는 청각적 심상 답이 되겠고요. 4번에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답니다. 담쟁이라는 건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심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담쟁이 이파리 하나가 수천 개를 이끌고 담을 넘는다는 그런 벽을 넘는다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다는 그런 시가 되겠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서리법이 쓰였죠. 일단 뭐 표현법은 필기는 안 할 건데 내가 알지만 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을 설의법이라고 하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답정너야. 답은 하나야.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안다 이거지.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어머머 뜨겁다라고 해서 피부로 느끼는 촉각적 심상이 되겠죠.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가난해도 사랑은 다 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청각적 심상은 3번입니다. 자, 이번에 3년에서 이 시의 주제가 드러내는 시행을 일단 찾아 쓰고라고 했으니까 그 시행은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주제겠죠. 나도 누구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뭘까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소망이라는 거. 그래서 주제는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의미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화자의 소망입니다. 자, 마지막 3번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때 A와 B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랍니다. 이 시의 화자는 시를 쓰며 살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려한 그런 매미 소리에 묻혀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는 나는 시인으로서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시인, 작가를 보는 표현론적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거 잠시 하기 전에 그 해석을 할 때 총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재적 관점은 작품 자체만 보는 절대론적 관점이 있고요. 외재적 관점에는 시대를 보는 반영론적, 그다음에 작가를 보는 표현론적, 그다음에 독자를 보는 반영론적 관점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시인의 모습을 대변한다 했으니까 작가를 보는 표현론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시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볼 때 내 울음, 아직 노래 아니다 라는 구절에서 울음은 그쵸. 사람들에게 아직 감동을 주지 못하는 시를 의미하고요. 노래는 반대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로 의미한다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따라서 이 시에서는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시인의 어려운 현실과 함께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은 아직 중2, 15살 청소년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의 능력을 빛이 발휘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조금 일찍 발휘한다면 청소년 때 발휘할 수도 있겠고 좀 늦게 발휘한다면 성인이 돼서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귀뚜라미의 이 울음이 아니라 귀뚜라미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 열심히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만나요. 뿅!